혹시 마시는 산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산소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장들을 담은 자료를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과연 산소수가 뭐고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작부터 꽤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세포가 남몰래 공기에 굶주리고 있나요?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에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모든 주장의 핵심이 사실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그 굶주린 세포 이야기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첫 번째 파트, 우리 몸의 산소 문제입니다. 이 자료의 주장을 따라가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많은 문제들의 진짜 근본적인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단위의 산소 부족, 그러니까 저산소증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건강 문제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세포의 산소 부족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숨 잘 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몸 가장 깊숙한 곳, 그 세포들까지 산소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자료는 바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세포가 산소에 굶주리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는 빨라지고, 늘 피곤하고, 뭘 해도 회복이 더디다는 거죠. 한마디로 몸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다 같이 약해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책도 들어봐야겠죠. 이 자료가 그 해답으로 제시하는 것, 바로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옵니다. 산소수를 소개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산소수라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일반 물보다 녹아있는 산소의 농도, 즉 용존산소 농도가 훨씬 높은 물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보통 80ppm 이상이라고 딱 명시하고 있네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의 용존 산소량이 6에서 8ppm 정도래요. 계곡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아서 12에서 15ppm. 그런데 이 고농도 탄소수는 보세요. 80에서 무려 100pp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이 자료의 주장은 산소수가 일반 물보다 무려 10배에서 15배나 더 많은 산소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모든 효과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나 많은 산소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상 건강을 위한 효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원본 자료의 한 페이지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피부 건강과 피로 회복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피부에 대한 주장부터 볼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산소수가 피부 속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또 피부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걸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피부 탄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피로회복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힘든 이유, 바로 근육 피로의 주범인 젖산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젖산이 덜 만들어진다는 논리죠.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두통을 가라앉히거나 집중력, 판단력을 높이는 것처럼 뇌활동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의 이유로 뇌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장의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자료는 산소수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걸 넘어서 질병이나 우리 몸의 독소와 직접 맞서 싸우는 힘이 있다고까지 말하거든요. 네 번째 파트, 질병과 독소의 맞서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을 좋아해서 산소 없이의 에너지를 만들며 번성하는데요. 여기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면 대사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방사선 같은 치료에 훨씬 약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적으로 이 자료에 실린 주장입니다. 암에 대한 주장 외에도요, 협심증 증상을 개선하고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항하는 면역 효과가 있다거나 또 천식이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좋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특히 간에서 알코올 같은 독소를 분해할 때 산소수가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시는 숙취 해소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겠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일본 NHK 방송의 실험 결과를 인용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산소수를 마시기 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5였는데 마시고 나니까 0.44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가 그만큼 빨라졌다는 근거로 이 데이터를 제시한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주장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결국 이 자료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우리 몸에 산소를 더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질병을 막고 전반적인 건강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이게 바로 이 자료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료의 주장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네요. 어쩌면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여러 건강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시는 가장 평범하고 기본적인 것, 바로 물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